안녕하십니까.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한국후지제록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용기 팀장입니다. 고객의 문서 출력 환경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문서 환경을 직접 제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레스 페이퍼 오피스 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회사 선임 컨설턴트이신 백무현 차장님을 모시고 여러분 앞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거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생활 여기저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주말에 외출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마점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는 일들을 멈춘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 이후 전체 기업의 34.3%가 기업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 8%의 기업만이 원격 업무를 수행했다는 데이터와는 분명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의 근무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료에 표현된 대로 상당수의 많은 업무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인데요. 매주마다 회의실에서 모여 진행되었던 저희 팀 미팅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협업 툴을 통해 화상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보고와 업무 지시, 결제 모두 이메일이나 화상 회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 의사소통이 훨씬 더 빨라지는 현상을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변화가 가속화되면 재택근무, 리모트워크, 스마트워크,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전자문서 기반으로 더욱더 빨리 변하리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 차장님, 그렇다고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후지제록스에서 다큐멘트 컨설팅을 맡고 있는 백무현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를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이문서가 아직 필요한 이유는 법률적인 증빙을 위해 그리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경우 아직까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종이문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이문서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 최대한 종이문서가 생성되지 않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해 드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레스페이퍼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오피스 환경 구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스페이퍼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 종이문서가 생성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 종이문서가 보관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종이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이들 3가지 환경 구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이 문서가 생성되지 않는 환경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 문서가 생성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청약과 같이 종이 문서를 생성하지 않게 하거나 업무의 일부 문서가 종이 문서로 출력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서가 모두 종이 문서로 출력되어지는 업무를 없애야 합니다. 전자청약 등 종이 문서가 생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업무 개선 및 많은 IT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간 산출물 중 일부 문서가 종이로 출력되어져서 나머지 문서 모두 출력되어지는 업무를 전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부 관련 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중 발생하는 종이 문서 출력 업무를 없애야 합니다. 외부에서 발급받는 증빙의 경우 웹 등 전자적인 형태로 조회하여 발급받지만 종이 문서로 출력하는 업무 인프라 및 프로세스가 셋업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종이 문서를 출력하여 덧붙이도록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단계의 출력을 없애야 전체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제, 서명 등 기존 종이 문서 업무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결제, 스탬프 찍기, 에크 보내기 등 업무를 종이 문서로 진행하였다면 그 업무를 전자화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사적 관점에서 문서관리 정책이 확정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종이 문서가 생성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한 사례로 A화학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화학은 제조업이면서 원재료의 수입 및 완성품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 문서가 많았습니다. 전사 대비 47%가 수출입 문서였고 수출입을 관장하는 부서의 문서 중에는 82%가 수출입 문서였습니다. 수출입 문서는 선사, 보험사, 상공회의소, 은행, 관세청 등 많은 유관기관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증빙과 내부에서 전자문서로 생성하는 문서를 종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회사 내부적으로는 생성하는 문서는 전자문서이지만 유관기관에서 생성되는 문서는 조회 후 출력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를 한 군데에 종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를 출력하여 바인더에 철하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0개의 문서 중 9개는 전자문서이고 1개가 출력해야 하는 문서라면 1개 때문에 9개의 문서를 모두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회계나 감사, 물류와 같은 내부 조직에서 요청하는 문서는 따로 추려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2장에서 3장까지 문서를 추가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형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조회하여 출력하는 문서를 손쉽게 전자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한 방안이 바로 다큐웍스였습니다. 다큐웍스를 통해서 외부 기관에서 출력하던 문서를 출력 없이 바로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부 부서에서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큐웍스 네트워크 공유를 통하여 문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전자문서 포맷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한국 후지제록스의 다큐웍스라는 소프트웨어의 화면입니다. 오늘 시연에서는 업무 문서 발급이 필요한 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 자료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것 대신 저희 회사 인트라넷에서 재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무 문서 발급이 필요한 기관 사이트에서 필요 문서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린터 중에서 다큐웍스 프린터라는 가상의 프린터를 선택해 출력을 하시면은 발급받으시는 문서를 다큐웍스 형태의 전자문서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PDF 문서를 생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큐웍스 프린터를 사용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변환된 문서는 문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신 사항에 따라서 문서 이름을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큐웍스로 변환하신 전자문서는 직접 종이문서를 작성하시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큐웍스로 변환한 인보이스 문서를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결제창을 미리 서식으로 작성해 두신 후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실 수가 있으며 개인 인장이나 서명을 활용을 하셔서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전자결제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메모 기능을 이용해 업무의 처리 상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업무 내용을 자유롭게 기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신 스탬프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문서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수신한 문서인지도 직관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신 다큐웍스 형태의 개별 전자문서들은 다큐웍스의 바인더 기능을 사용해 종이문서의 바인더처럼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큐웍스에서 바인더를 생성한 후에 개별 전자문서들을 드래그해서 하나의 바인더로 병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문서들이 하나의 바인더로 합쳐졌습니다. 개별 전자문서를 바인더에 병합하신 후에는 바인더의 파란색 띠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기존에 병합하신 문서들의 개별적인 전자문서들의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바인더에는 병합한 개별 문서의 문서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각 문서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바인더 내 문서들의 순서대를 바꾸시거나 불필요한 문서를 바인더에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 문서를 바인더에서 꺼내서 다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며, 물론 새로운 문서에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 새 문서를 바인더에 집어넣어서 기존 바인더 문서와 함께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이문서 출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문서 관리 솔루션과 전사문서 관리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작업을 완료하신 전자문서는 링크 폴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전문 문서 관리 시스템이나 부서의 공유 폴더로 이관이 가능하시며, 이렇게 문서를 이관을 하실 경우 해당 전자문서는 개인의 문서 관리에서 조직의 문서 관리로 문서 관리의 주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스페이퍼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인 종이 문서가 보관되지 않는 환경 구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 문서가 보관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성되는 종이 문서 중 법적 증빙으로 원본 문서가 필요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 담당자가 직접 스캔한 이후 원본 종이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스캔한 문서를 IT 인프라에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인프라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문서를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속성값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보관 중인 문서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량, 작성자, 부서 간의 협업 여부, 법적 증빙 여부, 활용 방법, 보존 연한 등 문서의 속성을 확인하고 유사한 문서 속성으로 분류합니다. 분류된 문서 중 담당자가 직접 스캔할 수 있고 문서가 중요하며 업무 처리 절차를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를 스캔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문서에 대하여 문서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그 정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셋업하여야 합니다. 종이 문서가 보관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한 사례로 B통신회사의 인사문서 스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통신회사의 인사문서는 인사부서에서만 사용하는 문서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많은 지점에서 발생을 하며 전사적인 공유가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스캔 이후 고용계약서 등 법적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파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의 인사 문서를 파기하였고 인사부서와 내부 부서 간 스캔 문서 공유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인사부서의 문서는 크게 7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분류된 문서는 복합기의 UI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문서 종류는 7개의 폴더 구조를 유지하며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인사 문서는 문서를 전자화하는 인사팀원의 정보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원의 정보가 모두 중요합니다. 스캔하는 인사팀에 대한 정보는 향후 검색 권한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일반 사원의 정보는 업무 처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사팀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원증으로 인증하여 속성값을 받아들였으며 대상이 되는 일반 사원의 속성은 복합기에서 사원 번호를 검색하여 속성값으로 넣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완료된 전자화 문서는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문서 종류별로 저장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안상 문제로 고객 환경에서 실제 업무를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후지제록스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무 환경을 대신하여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연에서는 실제 복합기를 통해 스캔하는 단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캔한 문서를 검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데 본인 인증 정보는 향후 작업자의 속성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복합기에서 개인 인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끝난 후에는 복합기 메뉴에서 전자문서를 선택을 합니다. 후지제록스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계약서 스캔을 위해서 계약서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메뉴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캔 문서를 저장할 고객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고객명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기존에 설정해둔 고객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문서를 저장할 고객명을 선택하신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문서가 스캔되며 스캔한 문서는 사전에 설정한 속성 값을 가지고 한국 후지제록스의 계약서 관리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국 후지제록스의 계약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별로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으며 영업사원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약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캔을 했던 계약문서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유사한 키워드의 고객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 확인할 고객을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택한 고객의 고객번호와 문서를 스캔한 월별로 폴더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 후지제록스에서는 계약 관련 업무가 각 고객별로 계약 월별에 따라 문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서 화면과 같이 폴더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다큐웍스 형태의 파일은 실제 계약 관련 문서로서 복합기를 통해 스캔한 문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번호, 계약일 등 간략한 계약 정보가 파일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값은 검색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의를 해서 복합기에서 스캔할 때 모든 필요 속성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구현을 해둔 것입니다. 스캔한 문서는 우측 하단에 보이는 속성 메뉴를 통해서 스캔한 문서의 이름, 수정일, 그리고 나머지 속성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속성 외에도 미리 보기 메뉴를 통해서 실제 스캔한 문서의 내용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레스페이퍼 실현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인
기존 종이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환경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종이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보존 연한이 확정되어 있으며 문서가 같은 보존 연한끼리 묶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존 연한이 끝난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보존 연한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문서를 관장하는 총무팀은 문서의 속성을 몰라서, 문서의 속성을 알고 있는 현업은 법률적인 제한 상황을 몰라서, 법무는 문서 관리의 필요성을 몰라서 보존 연한을 확정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자사의 문서 보존 연한은 자체적으로 우선 확정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존 연한을 확정하였다면 보관의 단위와 파기의 단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말을 다소 어렵게 하였는데 쉽게 말하면 문서 보관 박스에 보존 연한이 같은 문서끼리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서 박스의 보존 연한이 1년인 문서가 99장이고 단 한 장만이 10년이라면 문서 파기 시 한 장의 10년 보관 문서 때문에 문서 박스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생성은 문서 단위이지만 문서의 파기는 박스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서 박스를 보존 연한별로 묶어서 보관 후 문서 박스에 대하여 폐기일이 도래하였는지, 폐기일이 도래한 문서 박스가 문서고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서이관 시스템과 문서 관리 시스템 같은 IT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존 종이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 사례로 C보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C생명보험은 내부적으로 문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존 연한을 확정하고 적용하고 있었으며 각 부서의 문서 관리 실무자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문서에 대한 보존 연한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신규로 생성되는 문서가 아닌 과거에 생성되어 자체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사례입니다. C생명보험은 자체 문서고에 보관 중인 문서 박스에 대하여 문서 박스 박스를 정리하고 속성값을 작성하여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에 속성값을 업로드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문서 박스를 검색하기 위한 속성값을 문서관리 정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속성값에는 문서를 검색하기 위한 속성, 향후 문서를 파기하기 위한 속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고에 산재되어 있는 문서 박스들을 사전에 정의한 문서관리 정책에 맞추어 정리하고 문서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할 속성값을 작성하고 향후 문서 박스를 물리적으로 찾기 위해 서가번호 등을 문서고 내부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현하였기 때문에 보존 연한이 완료된 문서 박스에 대하여 문서의 실제 보관 장소를 검색하여 확인한 이후에 손쉽게 파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C생명보험의 사례는 파기보다는 소송 등 문서의 검색이 필요한 경우 빨리 문서를 검색하고 찾기 위한 목적이 더 컸으며 부수적으로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페이퍼리스 환경 구현을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백모현 차장님, 지금까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레스페이퍼 오피스 환경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몇몇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혁신 및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젝트인 만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일치된 방향성이 되겠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경험 있고 역량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현황, 분석, 그리고 개선 과제 도출, 문서 분류 및 보관 문서 정책 수립 등의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하는 것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 또한 레스페이퍼 오피스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레스페이퍼 오피스 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웨비나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설문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